겸 매뉴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현미경을 프로그램을 켜기 전에 이 안쪽에 레이저 서플라이를 먼저 켜면 되는데 이렇게 턴온하고 오른쪽에 있는 열쇠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보통 시작하기 한 15분 정도 전에 켜놔서 레이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의 기기가 이제 모토로라이즈 스테이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전원을 켜서 미리 이제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 바탕 화면에 있는 이미지 J 바로가기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데 보통 세팅되어져 있는 그 컨피규레이션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토 익스포저는 오프로 놓아두고 디지털 게인은 1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엔 온 되어져 있는지 확인 그리고 TEC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의 온도 설정인데 온도가 쿨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마이너스 15도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샘플을 놓고 현미경을 찍어야 되는데 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인버티드로 되어져 있는 현미경입니다. 샘플을 보통 측정을 할때 여기에 측정하고자 하는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커버 글라스로 이렇게 덮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찍어야 조금 더 초점 맞추기 편하게 잘 찍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트가 지금 슬라이드 글라스에 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 맞는 플레이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살짝 들어 올릴 수 있고요, 편안하게. 여기 나사를 풀어서 보통 왼쪽에 플레이트들이 여러 개 있고 저는 여기 지금 맞는 이 플레이트를 다시 뒤집어서 찍을 부분 위치를 요 아래 모토로라이즈 스테이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거는 X, Y축을 움직이게 되고 이거는 Z를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은 X, Y로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렌즈 위에다가 놓게 됩니다. 여기서 레이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미러를 통해서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 부분이 셧 다운 되어져 있는 거고 이제 셧 언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게 되면 레이저를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필터가 들어있는데 1번 필터에 와 있을 때 이제 플로레센스 NIR 영역의 플로레센스를 통과시켜줘서 1번에 매칭시키고 이 문을 개폐를 열어주고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보면 위쪽에서 레드 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를 누르게 되면 방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일단 오토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익스포저 타임을 대략 500 정도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Z축에 대해서 움직여서 맞출 수 있는데요. 초점을 일단 먼저 맞춰야 되고요. 브라이트 필드 영역에 대해서 먼저 맞추게 되면 지금 1번은 형광 현미경이기 때문에 필터이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실제로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찍을 때는 LED를 일단 켜고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어서 방향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 경로가 이 인증관리 알센나이드 카메라로 되어져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미러가 있어서 이 위쪽으로 옮기면 이 미러를 통해서 빛을 카메라 쪽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옆에 기기로 빛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 미러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인텐시티를 맥시멈에 대해서 조절을 해줌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에서 이제 그레이 컬러 스케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포를 찾아보면 이 XY축 움직여서 움직이면서 세포를 찾을 수 있고 초점을 조금 더 바꿔서 다른 위치에 세포가 있는지 the system and not thinking that we have to change the water if the water is not clean. We have to change the new one.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세포이고 이 검정 색깔 점들이 아마 카본 나노튜브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이제 브라이트 필드 영역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위치에서 아까 세팅 말씀드렸던 대로 바꿔가지고 문을 열고 필터를 1번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721 나노미터 형광이 되겠고 여기서 일단 익스포저 타임을 500 정도로 바꾼 다음에 맥시멈과 미니멈을 조금 조절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형광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Z를 조절을 해서 조금 더 포커싱에 맞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저장을 눌러서 실제로 이제 위치 본인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 찾아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스택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형광 현미경에 붙어있는 스펙트로미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형광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기기이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만 방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찍고자 하는 샘플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 경로를 빛의 경로를 아래로 바꾸고 이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로미터 프로그램을 통해 스펙트럼을 얻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일단 우선적으로 초점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형광 이미지를 721나노미터 관련해서 NIR 영역대에 형광이 잘 나오는지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용할 때 컬러 모드를 좀 파이어로 해두고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형상을 나타내기가 어떤 몰포로지를 보인다기보다는 강하게 이렇게 형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 XY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중앙 부분에 형광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이제 위치를 찾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형광이 이 부분 인텐시티로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인텐시티가 강하다 상태로 맞춰서 지금 보시면 되고, 오토가 맞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트를 돌려서 또 초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을 지금 초점을 맞췄고, 이에 대해서 방심선을 스펙트로미터 프로그램을 여는 건데, 엔도어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열고, 이거는 세팅 값인데, 이 세팅, 이 기기 이름으로 키면 된다라고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25도인데 마이너스 75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에퀄리션 셋업에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이 싱글로 예를 들면 10초를 한 번 찍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오토 세이빙 같은 기능도 있어서 실제로 찍자마자 자동 저장을 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퀄리션 모드를 보게 되면 accumulate도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측정을 연속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설정을 해두면 그 실제 시간에 따라 그 키네틱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트리거한 신호를 넣게 되면 이제 엑스터널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그런 외부적인 신호 자극은 없기 때문에 인터널로 설정을 하고 싱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경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스펙트로미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로를 변경을 해주고 측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0도가 돼서 측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백그라운드 먼저 측정을 하고, 워터나 그 해당 용액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측정을 하고, 샘플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이크 백그라운드 싱글 스캔으로 백그라운드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에컬드에 보시면 지금 10초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레아같이 몇 퍼센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백그라운드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저희는 NI 영역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웨이브랭스가 200이나 300 이렇게 비저블적으로 잘못 나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캘리브레이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트 탭에서 Excalibration by Spectrography를 가지고 여기서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고 저희가 체킹을 이렇게 한 다음에 캘리브레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쪽에서 반영이 돼서 1150 나노미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웨이브랭스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컷을 한 다음에 제가 실제로 샘플에 대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Y축을 움직여서 샘플 위치를 찾고 그 다음 그 위치에서 take 시그널을 눌러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위에 이렇게 리셋이나 리스케일 같은 거를 누르게 되면 위치를 조절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해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찍은 스펙트럼을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 일단 Save As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열 수 있는 이 파일 엔도어 데이터 파일로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은 Export As에 들어가서 지금 그 파일명을 적고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ASCII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탭으로 시그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시그널 선택할지 백그라운드 선택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그널 선택을 하고 컴마나 탭, 세미콜론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이나 컴마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그 해당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NIR 영역 형광이 아니라 비저블 영역대의 형광을 측정을 할 때는 실리콘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먼저 시켜주고 넣어준 다음에 양 옆에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토르캠이라는 아이콘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요 눌러서 지금 이 카메라의 이름이 CS2100이어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줘요.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고 지금 스타트 캡처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지금 설정이 보통 NIR 영역대를 측정하는 카메라에 맞춰져 있는데 이때는 눈 표시로 옮겨서 이 빛의 경로가 이 대물렌즈 그 실리콘 카메라가 위치한 그 영역으로 빛을 이동시켜주게 되면 측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NR 영역대는 닫아주게 되고 여기 안에는 지금 필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보시면 1번에는 GFP 형광을 측정할 수 있는 필터 그리고 2번에는 사이파이브 그리고 3번에는 다피 세포 핵 찍을 수 있는 필터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 2번, 3번만 있고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필요한 형광 특정에 맞춰서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브라이트 필드를 할 때는 필터가 없는 4번 정도에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4번에서 샘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4번에 위치를 한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LED로 형광을 브라이트 필드를 찍어도 되고 세포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이 할로겐 램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볼 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토 익스포저를 누르면 알아서 그 방향을 조절해주면 인큐베이션 타임 조절을 해주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동 나사, 미동 나사를 통해서 Z축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 모토로라 컨트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위치를 움직이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다른 뭐 480나노미터에서의 뭐 형광을 찍게 된다 이럴 때는 이제 할로겐 램프를 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뒤에 전원 버튼을 켜주고 여기 on, off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 색깔 버너 스태투스가 설정이 되면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예열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켜두고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저거를 켜게 되면 저기에 맞는 필터에 맞춰서 필터 셋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초점을 조금 더 맞춘 상태에서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